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독특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던 애가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아무튼 한국에 있던 애가 외국으로 선진국으로 이제 나가서 공부할 때와 미국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할 때 누가 더 잘할까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들이 그렇게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뭐 기러기 부부 뭐 기러기 아빠도 생기고 뭐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게 정말 붐이었습니다. 왜? 영어라도 잘하라고. 영어 하나 잘하면 세상 먹고 살 일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기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가정 파탄도 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게 완전히 붐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지간한 집들은 웬만하면 짧더라도 한번 유학을 보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나간 애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온 애, 들어온 학생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 최근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아는 분 중에 한 2년 전, 2년 전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진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막둥이하고 뭐 둘째, 얘네는 정말 어린데, 이제 첫째는 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된 애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어요. 왜? 이 고등학교에 갈 아이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외국, 그것도 미국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 적응을 할까? 일단 언어부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여기서 뭐 학원을 좀 다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학원도 안 다니네요. 얘는 어떤 애냐면 좀 특별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 마인드도 독특해가지고 완전히 기숙사형 학교였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은 먹통이야.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학교 있는 내내,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올 때만 핸드폰을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꽤 명문이긴 했어요. 명문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뭐 일반 뭐 도시에 있는 이런 명문 뭐 이런 고등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촌에 있는 그런 그런 학교를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살았던 애를 고등학교를 미국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좀 다 걱정을 했는데 그 엄마 아빠만 걱정을 안 했어. 그리고 막둥이들은 너무 어린애들이라 영어를 뭐 술술 배우겠지.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막둥이가 제 딸하고 이제 동갑이었으니까. 걔네는 이제 막둥이하고 둘째는 괜찮은데 이 첫째가 어떻게 잘 따라갈까 그게 너무 고민이었고 또 첫째가 또 아들이어서 그것도 얘가 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미국 고등학교 애들 또 거칠고 뭐 이럴 텐데 이러면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가 그쪽에서도 고등학교를 꽤 괜찮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교 1등을 했어. 그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성적표를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렸거든요. 다 100점이더라고요. 다 A+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전교 1등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도 좀 명문대로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얘가 서울대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약간 그럴 수 있다보다는 없는 쪽에 가까운 애였었는데 얘를 미국에 떨어뜨려 놨더니 어떻게 되냐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전교 1등을 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 수학을 너무너무 잘했다. 수학을 이 미국 아이들하고는 진짜 미국 아이들에 비하면 완전히 another level로 너무너무 잘한 거죠. 수학이 정말 특출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놀랍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죽도록 배웠던 영어 문법, 그게 진짜 한몫했습니다. 이게 모든 시험은 라이팅으로 이루어져 있지 스피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10대 애들이 하는 슬랭, 뭐 속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축약된 말들, 뭐 이런 거를 걔는 모르니까 뭐 여러 티네이저들하고 어울릴 때 좀 깝깝하기야 했겠지. 맨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막 욕 반, 슬랭 반, 뭐 속어 반, 뭐 이런 거, 아니면 축약어 반,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구사할 테니까 그런 언어 못 알아들으면 어때? 어차피 그런 거는 그냥 지네들끼리 껄렁껄렁 하는 말들, 그런 영어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떠냐고요. 아무튼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자기가 써놓고 조리 있게 써놓고 외워서 나가서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 네. 자기가 써놓고 나가서 발표하면 되니까 얼마나 잘해. 그리고 뭐 영어 에세이 쓰는 거, 한국에서 그렇게 문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문법적인 뭐 그런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얼마나 잘 쓰냐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걔가 말하는 거 봤더니 과학도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과학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애도 아니었었는데 미국에 나가서 그것도 어느 정도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버렸다. 그래서 뭐 얘 대학 들어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얘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시민권을 따서 좀 뭐 사립학교는 좀 힘들고 국립으로 좀 좋은 데를 들여보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는 반대 상황을 한번 말해 볼게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하던 애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수학을 망한다. 당연한 거죠. 한국 수학이 훨씬 어려운데 일단 수학 망한다. 두 번째, 그렇다고 영어를 잘 하는가? 영어 말은 잘하겠지. 그렇지만 영어 시험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능은 아니라니까. 시험은 아니라니까. 수능을 잘 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를 미친 듯이 풀어대면 돼. 모의고사를 미친 듯이 풀면 거기에 그 안에 있는 패턴, 이런 게 자기가 그냥 습득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미친 듯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득이 되면, 어느 정도 체득이 되면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그래서 걔는 영어도 1등급을 못 받아. 영어 말은 잘하지만 이 수능 영어를 잘 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수학도 못해. 수학은 엄청나게 못해. 그럼 국어는 어떠냐? 국어는 더 못하지. 국어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또 그런 외국에서 오래 살던 애들이 한국에서 또 시험을 또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한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해학적이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해학적,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막 이심전심 뭐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아무튼 한자가 들어간 그런 류의 말은 이해를 절대 못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뭐 시험에는 그런 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얘가 진짜 영어 1등급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아니다. 영어 1등급 받는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풀고 아니면 EBS 수능 문제 풀었던 그런 애들이 1등급 받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며 요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전 학생이 왔어요.